이번 영상에서는 꾸니님이 보내주신 디자이너와 업무 충돌이 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업무 충돌이 나는 이유는 먼저 R&R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됐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팀의 역학관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꾸니님은 그 조직의 그 정치, 역학관계 내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R&R이 명확하지 않다.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대기업 느낌. 이런 데는 R&R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신입부터 뭐 대리, 과장, 차장 해가지고 탁탁탁 층이 져 있기 때문에 대리 때는 이 정도 일을 손빠르게 해줘야 되고 과장이면은 요 정도 의사결정은 해줘야 되고 롤 자체가 딱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R&R은 굉장히 명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R&R 때문에 뭔가 이슈가 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PM이 있는 조직은 프로덕트 팀입니다. 프로덕트 팀은 굉장히 좀 유연한 팀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링크로 걸어둘 텐데 카이젠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에자일 팀, 프로덕트 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초기에는 이 팀을 세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명짜리 어떤 프로덕트 팀이 있다고 할 때 그 7명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7명씩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PM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PM이 있을 수 있고 다른 PM은 기술을 잘 모르는 PM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어떤 개발자는 자바는 잘하는데 코틀린은 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개발자는 프론트랑 백엔드를 다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팀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형화해서 어떤 역할은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고 내가 못하는 거는 팀의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주고 이 전체의 정합성을 맞추고 시너지를 내는 게 프로덕트 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R&R이 유연할 수밖에 없죠. R&R이 유연하기 때문에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힘의 원리에 따라서 밀고 밀리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통 시니어 PM이 경력이 뭐 한 15년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한 5년 중이어 뭐 이러면은 사실 충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생겼다는 거는 이미 서로 간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디자이너랑 왜 업무 범위가 충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제 이 프로덕트 팀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디자이너는 UI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UX라는 거는 플로우 자체를 전반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로우와 UI는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UX를 조금 더 상위 관점으로 가면 유저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액션을 하게 되며 이런 액션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이런 버튼이나 이런 플로우를 제공했을 때 유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에 포함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기대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결국 유저의 생각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프로덕트 팀에서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유저 리서치나 유저 인터뷰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근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 디자이너들은 UI 디자이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조직의 역량이 떨어지고 개인의 역량이 떨어질수록 그런 경향들이 더 많은데 그럼 UI 디자이너만 하려면은 어떤 인풋을 받아야 되냐면요. 와이어프레임 전체를 받아야 돼요. 그 안에 플로우가 다 들어있고 정석적인 케이스, 예외 케이스가 다 들어있어야 UI를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는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예쁘게 그리겠죠. 사실은 제가 예쁘게 그리겠죠 라고 했지만 딱히 예쁘지도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차별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차별성 있는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라면 자신의 역할을 UI 디자이너에 한정시키려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성이 없는 UI만 하는 디자이너들은 아마 빠르게 대체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AI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형적인 어떤 그 사용성을 깔끔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UI를 만드는 것들은 AI 툴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별성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PM 입장에서도 보시면은 유저에 대한 조사, 이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뷰, 우리 유저 리서치 같이 해야 될 수 있고, 비즈니스 얼라이먼트,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프로덕트 전략, 그 다음에 프로덕트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을 또 우선순위 이런 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 팀 안에서는 그레이 에어리어가 생기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충돌이 일어나면은 원론적으로는 서로 간에 잘 타협을 해서 잘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일 거고,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팀 자체가 약간 콩가루로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과,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이 팀 안에서 최적화시키기 위한 이 영역을 서로 간에 원활하게 분배를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팀 안에서 이런 그 분위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카이젠전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팀 내에서 어떤 식으로 화합을 해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한번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R&R이 톱니처럼 꽉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역할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 역할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게 딱딱딱 맞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느리고 유연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프로덕트 팀 내에서는 유연성이 있고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빈 공간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일 테고, 너무 지나치게 겹치면은 비효율적일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겹쳐서 이 영역 교집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치력, 서로 간의 이해도,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돼야 서로 간에 방어를 하기보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테니스 코트에 상대편에 서로 서가지고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그 스매싱 때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 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내 역할이 아니야, 이건 내 역할이 아니라고 충돌하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으니까 누가 어떤 걸 해야 팀에서 더 시너지가 날지 같이 얘기해보자.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이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이걸 해줘야 되는지 명분을 굉장히 잘 쌓아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디자인의 영역인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한 걸음 더 뛴다, 내가 한 발짝 더 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패스를 받아주고 하면은 패스를 주는 선수가 되게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내 커리어에서 도움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커리어는 결국 확장해 나가는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UI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고 UX를 보고 유저에 대한 이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커리어가 쌓였을 때 내가 조금 더 레버리징 할 수 있는 PM이 될 수도 있고, 점차 성장해 나가는 이 방향성이 직장에서 고여 있으면은 대체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AI한테 대체될 수도 있고 신입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대체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역할을 확장하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맡으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나는 대체하기 힘든 사람이 어느 순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프로덕트 팀의 원래 특성에서도 그렇고 내가 한 발짝 더 뛰어서 그레이 에어리어를 커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댓글에 주 2회 발행되는 프로덕트와 AI 신기술 관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 구독 링크를 달아놨고요. 그 밑에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고민 적으실 때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민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소개드리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고민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